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총 3,811건으로 하루 평균 3건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성추행이 754건, 불법 촬영이 474건으로 집계됐고 대부분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단순한 경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흔히 일반적인 정도라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같은 지하철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강도나 부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경우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재범이거나 범행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고 보완처분이라 불리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소한 접촉이었을 뿐이다, 접촉이 있었던 걸 몰랐다 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나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하철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감형을 받길 원한다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줬는지, 합의는 이루어졌는지 등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거나 금전적 제한을 건네는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비화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중밀집 장소추행죄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단 한 번의 실수로 장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막바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성범죄로 인해 공중밀집 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